인생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었던 당신,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텅 비어버린 삶의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섰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진우 씨. 그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서 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십 년간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죠.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쌓여있는 보고서와 끊임없는 회의, 숨가쁜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는 그의 일상이었고, 날카로운 판단력과 불굴의 추진력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길에는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한 강렬한 눈빛은 여전했죠. 그는 그렇게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최전선에서 빛나는 커리어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성공이라는 훈장을 하나하나 달아갈수록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공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채워갔던 것이죠. 마치 컵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어 계속 새어나가는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내면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다음 목표, 다음 성공만을 향해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어쩌면 멈추는 순간 그 공허감이 자신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은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멈출 줄 모르고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춰선 것처럼 그의 삶은 순식간에 정지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를 기다리던 비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가던 회의실도, 보고서를 기다리던 수많은 직원들도 더 이상 그의 일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넓고 화려했던 그의 집은 이제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고,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상실감과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온 기업 임원 이진우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형식적인 골프 라운딩에서도 그는 좀처럼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승부욕 넘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저녁 뉴스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 수치를 일조리고 있었고 그 수치들은 마치 그의 현재를 대변하는 듯 더욱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불안감과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존재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가장 중요한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도 의미도 없는 텅 빈 시간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진우 씨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다름없는 공허한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넓고 화려했던 그의 집은 여전히 텅 빈 공간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듯 헤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의 일상을 깊이 뒤덮었습니다. 익숙했던 골프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라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듯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선장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는 특별한 목적 없이 도시 변두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낯선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공방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알 수 없는 흙냄새와 함께 무언가 빚어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선 작은 작업실. 그곳에서 이진우 씨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물레였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축축한 흙덩이가 마법처럼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가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투박했던 흙이 숙련된 장인의 손길에 따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찻잔이 되고 때로는 넉넉한 접시가 되는 광경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처럼 느껴졌죠.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떨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을 깨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공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조심스럽게 물레 앞에 앉아 난생 처음 흙을 만져보았죠. 차갑고 축축한 흙덩이가 손끝에 닿자 낯설면서도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그의 손끝에 이제는 오직 감각만이 충만해지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어설프고 서툴기만 했습니다.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흙은 자꾸만 비뚤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흙의 저항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흙과 자신의 손끝에만 깊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명상에 잠긴 듯한 깊은 몰입감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선사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의 시도와 수많은 실패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모양은 투박하고 어딘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초벌구이를 마친 그의 첫 작품은 은은한 흙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그 작은 도자기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창조의 기쁨이자 무의미했던 삶에 찾아온 작은 희망의 조각이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이라는 잣대에 갇혀 보지 못했던 세상,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즐거움을 그는 흙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흙의 차가움 속에서 그는 따뜻한 생명력을 느꼈고 무너지는 흙을 바로 세우며 자신의 내면 또한 단단하게 다져가는 듯했습니다. 이진우 씨의 삶에 흙이 드리운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흙이 드리운 새로운 그림자는 이진우 씨의 삶을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잊었던 감각을 찾아주는 작은 위안거리였을지 모르죠. 하지만 흙을 만지고 빚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가마솥 불꽃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도예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마치 오랜 시간 목마름에 허덕이던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이진우 씨는 흙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작의 길은 언제나 그렇듯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흙은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그의 손길을 받아주었지만 때로는 그의 서툰 욕심을 비웃듯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곤 했죠. 애써 쌓아 올린 형태가 순식간에 주저앉거나 건조 과정에서 갈라지고 초벌구이 후에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도자기 파편들이 그의 작업실 바닥에 뒹굴었고 밤늦도록 불을 밝힌 작업실에는 이진우 씨의 땀방울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는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의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그는 흙의 정직함과 겸손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조각들 속에서 그는 흙의 본질과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깨진 도자기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죠. 그는 더 배우고 싶었고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소문 끝에 한 도의 명장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명장의 작업실에서 이진우 씨는 기업 임원 시절의 권위나 명함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흙을 배우는 겸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은 그의 새로운 제복이 되었고 물레를 돌리며 거칠어진 그의 손은 흙과의 오랜 대화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습니다. 명장은 그에게 기술적인 숙련도뿐만 아니라 흙을 대하는 마음가짐, 즉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인생을 빚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흙은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철학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간은 흙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점차 능숙해졌고 흙을 다루는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태를 만드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흙 속에 담긴 생명력과 자신의 내면을 작품에 불어넣으려 했었죠. 가마속 뜨거운 불길 앞에서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흙이 불과 만나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신비로운 순간을 말입니다. 때로는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마침내 가마 문을 열고 완성된 작품을 꺼내는 순간의 감격은 그 어떤 좌절도 있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도자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을 때 그는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혼이 담긴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깊은 성취감과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제 단순한 취미의 결과물을 넘어섰습니다. 하나하나에 이진우 씨의 인내와 열정, 그리고 흙과의 깊은 교감이 배어 있었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형태, 흙 본연의 색을 살린 은은한 유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그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예는 그에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 되어주었습니다. 흙을 빚고 불에 굽고 다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갔던 것이죠. 마치 흙이 뜨거운 불을 견뎌내고 비로소 단단한 도자기로 거듭나듯이 이진우 씨 또한 흙을 통해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견고한 내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흙과 함께 피어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전에 화려했던 성공과는 또 다른 깊고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이제 그는 흙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